482 비자 관련해가지고 비즈니스 스폰서십 스트림이죠. 가장 일반적으로 컨셉 관련해가지고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경우 482 비자 메인스트림은 이 스토리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뉴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뉴 테크놀로지 또는 이노베이션 이게 어떤 프레임이 이 어떤 이 기본 구조 자체가 이 482 자체가 하이 스킬 퍼슨 해가지고 스킬셋 자체가 철저하게 고용주를 위해서죠. 현재 호주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당장의 스킬 쇼리지가 일어나니까. 근데 그 프레임워크로 깊이 있게 내려가게 되면 가장 키 단계는 특히 챌린징 파트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보통 주로 이제 거절 사유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scale and or nature of the business라고 나와요. 이 단어가 나와요. 항상 나와. 그러니까 그 규모라든지 노미네이션 자체가 SBS는 뭐 거의 크게 문제가 없어요. 관련해가지고 뭐 전혀 없어도 뭐 통과되니까 대부분 노미네이션에서 다 떨어지는데 노미네이션에서 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 scale 또는 scale of the business, nature of the business. 왜냐하면 여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scale 하게 되면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과연 맞는지 그리고 네이처 관련해서 그 관련 속성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에 맞춰 가지고 맞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페인팅 회사인데 갑자기 IT 뭐 테크니컬 서포트라든지 아니면 IT 프로페셔널인지 네이처 비즈니스 네이처에 맞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무슨 뭐 전혀 해당 없는 뭐 카펜터를 넣을 수 없잖아. 관련해 가지고 네이처 오브 더 비즈니스에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인트레스팅한 부분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 디지털 월드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비즈니스 컨셉 관련해가지고 생각하는 거 보면 아주 제한되게 과거 한정된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482 비즈니스 스폰서십 비자 자체가 궁극적으로 특히 챌린징 파티에서 만약에 부딪힌다면은 궁극적으로 이 여러분들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펀치라인은 이노베이션하고 뉴 테크놀로지예요. 그 부분으로 하게 되면 이 자체가 그리 알려져 있지 않은 unknown area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포커스를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훨씬 높아요. 예를 들기가 좀 애매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옛날에 페이징 한 것 중에 하나가 청소 회사야. 청소하는 업체야. 주로 학교라든지 또는 여기 관공서로 해가지고 컨트랙을 딴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사람을 또 이제 하청을 또 고용하겠죠. 이제 한국 사람들이라든지 뭐 인디안이라든지 이렇게 뭐 기존 학생들 중국 애들한테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회사에서 규모는 그리 크진 않았는데 그리 뭐 나쁘지도 않았어요. 규모로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이 뭐냐면 컴퓨터로 해서 소프트웨어가 꽤 잘 돼 있었어요.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 오큐페이션을 생각한 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학교를 컴퓨터 쪽으로 다 마스터까지 다 졸업을 했어요. 근데 어차피 독립기술 GSM이 안 되니까 이제 스폰서십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학교도 그쪽으로 나왔고 경험도 경력도 그쪽으로 있으니까 그러면 IT 쪽으로 이렇게 가자. 우리는 청소 회사지만 왜냐면 대부분 전부 아웃소싱 해가지고 하청으로 해서 다른 사람 전부 일 쓰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좀 더 기술적인 어떤 주로 컴퓨터로 해가지고 어떤 뭐 체크업이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학교 관련해서 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좀 더 앞으로 향후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 가지고 향후 이제 인터넷 마케팅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추세니까 그러면은 컴퓨터 관련해서 오큐페이션 하나 설정해서 그나마 엔지니어 이쪽은 아니고 스킬셋은 훨씬 낮은 거였어요. 그래도 컴퓨터 이렇게 관련해가 학위라든지 그 사람 그 비자 신청자에 맞춰 가지고 이제 오큐페이션이 지정된 경우였어요. 떨어졌어요. 별로 놀랍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나름대로 좀 알려졌다고 하는 이제 이민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고 더 놀란 거는 뭐냐면 그 떨어진 상황에서 재심이 또 가능성이 있다고 재심을 또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누굴 어떤 뭐 어포인팅을 할 문제가 아니라 얘기하고자 하는 주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 482 비자의 네이처가 뭐냐면 기본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스킬 쇼리지잖아. 비즈니스가 지금 사람이 없다고 경제 성장해야 되고 비즈니스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성장을 앞두고 있는데 또는 워크포스 자체가 감당이 안 돼. 지금 왜냐면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 그래서 당장 이 포지션, 이 지금 사람이 적절한 이 포지션을 필리업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면은 이 비즈니스가 성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는 거지. 어떤 그거를 해주는데 그 프레임워크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항상 기막힌 부분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뉴 테크놀로지하고 이노베이션 그쪽 라인이 항상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냐면은 비즈니스 톤오버 스케일하고 네이처가 매치가 되지 않을 때 양쪽 다 비즈니스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비즈니스가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뭐 두 달밖에 안 돼. 턴오버도 없고 아직까지 뭐 충분한 어떤 재정적인 어떤 그거라든지 여러 가지로 미흡해. 그거 했을 때 가장 푸시업하기가 좋은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그라운드워크 자체가 이 바탕이 이노베이션하고 뉴 테크놀로지가 된다면 이 482 어떤 스피릿에 맞아. 이 정신에 맞기 때문에 이 482 스피릿에 임해가지고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어. 일반적으로 그쪽이 펀치라인으로 뜨게 되면은. 근데 만약 그것도 아니고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네이처 오브 더 비즈니스 기존 어떤 청소하는 그 업체에 있는데 컴퓨터를 갖다 끌어왔잖아요. 관련해가지고 컴퓨터 관련돼가지고 일단 네이처 오브 더 비즈니스에 이 도전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힘들게 도전했어.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만약에 그런 경우가 벌어지면은 비즈니스는 크게 여기 이제 네이처하고 스케일하고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비즈니스는 자체 내 다이버시티가 가능해. 그러니까 기존 비즈니스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비즈니스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PT와 LTD가 있잖아. 그러면 엔터티는 하나잖아. 비즈니스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청소라든지 그게 뭐든 간에. 근데 예를 들어 다른 비자 신청자가 예를 들어 백그라운드 관련해가지고 강하게 어떤 성격이 있어. 그 예를 들어 뭐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지금 네이처 오브 더 비즈니스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펀치 라인을 어디로 둬야 하면은 비즈니스가 이 다이버시티 하는 방법이 있어요. 비즈니스가 다른 업종으로 비즈니스를 새롭게 시도하는 게 비즈니스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시작 단계에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난착이 오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기존에 있는 PTY LTD잖아.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즈니스는 새로운 게 맞아. 왜냐하면 새로운 채널로 해서 하나 더 여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PTY LTD는 있은 지가 꽤 되는 회사야. 2년, 3년, 4년. 재정적으로 꽤 이스터블리시먼트가 이미 획득된 상태야. 비즈니스가 다이버시티 하는 거잖아. 비즈니스가 새로운 거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 거잖아. 새로운 스트림라인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네이처 오브 더 비즈니스도 맞죠.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 스케일 부분인데 만약에 여기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뉴 테크놀로지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부분을 함의하면은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즈니스 스폰서십 이 어떤 기존 이 정신 기본 원리에 아주 입각되는 거기 때문에 이 펀치라인을 뚫고 들어가기가 훨씬 쉬워요. 관련해가지고. 오케이?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기존 어떤 거에 너무 국한되지 마시고 항상 비즈니스 스폰서십 관련해가지고 482 특히 뭐 지금 ENS, 뭐 ISMS 지금 며칠 안 남았죠. 이번 달에 지금 이제 문 닫히니까 이제 새로운 걸로 치고 들어오는데 리저널 에리어 관련해가지고 비즈니스 스폰서십 관련해서 항상 브로드하게 그 가장 그 바탕이 되는 정신이 뭔지 그 요구하는 게 뭔지 그걸 알고 아까 주로 얘기했다시피 노미네이션 관련해서 주로 거절되는 사유 관련해서 네이처 오브 더 비즈니스 그 다음에 스케일 오브 더 비즈니스 텀 관련해가지고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특히 이 네이처 오브 더 비즈니스 관련해가지고 노미니 자체가 비자 신청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성격하고 너무 맞지 않을 때 전혀 상반되는 직업군으로